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약수기업은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 연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재무에게 기장자료와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 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입니다. 회사 선택 시 유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 선택 시 유의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원래 전산 세무회계 1급에서는 코드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0910, 그 다음에 0911 이렇게 나오는데 0910은 이제 실무 문제 1에서 이제 4번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법인 조정을 해버리면은 수익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분계를 잘못 해버리면은 수익 금액 조정 금액도 전부 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하는데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 번호를 두 개를 따로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1번에서 4번,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이제 별도의 회사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약수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약수기업이고 현재 제가 열어놓은 거는 운정산업이에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 코드에 이 변경하는 걸 상당히 그 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910에 있는 운정산업에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약수기업으로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수기업에 더블 클릭합니다. 자, 약수기업이라고 이제 변경했는데 법인 조정 칸에 이제 보시고 이제 법인 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대상 서식은 총 5개의 서식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 및 미상각 잔액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두 번째는 업무간 부동산 등에 관련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세 번째는 퇴직연금 부담금 등 조정 명세서, 네 번째는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다섯 번째는 기부금 조정 및 법인세, 가표, 세액조정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조정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미상각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세 번째는 세무조정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상각 잔액 조정 명세서에 작성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무조정까지 모두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에서 고정자산 등록부터 먼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제일 끝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 계정 과목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에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읽으면 되는데 2번도 5년을 가정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으로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에 이제 부인된 금액이 45만원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니까 206번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 코드가 있죠. 1, 코드명, 부품 절단기, 취득 연월일, 2019년 1월 20일. 정률법이죠. 그러니까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률법을 하셔야 돼요. 신고가 돼 있고 정액법을 했다 그러면은 정액법을 해야 되고요. 근데 정액법을 했는데 신고 안 했다고 하면은 정률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물을 빼고는 거의 다
그 정유법이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 안 했기 때문에 정유법이고, 그 다음에 1번에 기초가액, 취득가액이죠. 기초가액, 취득가액. 그 다음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회사 계상액을 얘기를 해요. 13번란에. 그러니까 13번란에 회사 계상액을 얘기합니다. 회사 계상액을. 그래서 13번에 회사 계상액을 얘기를 하고요. 경비 구분은 제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넘어가고,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에 수선비 계정에는 기기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수선비 계정 과목이지만 이제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어디로 포함되어 있냐 이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뭐 따로, 그러니까 즉 수선비 계정 과목에는 이제 자본적 지출액이 존재를 하지만 다시 원래 단기에 자본적 지출액에 넣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단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5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액 수선 얘기예요. 소액 수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금액이 5% 이하, 이제 그 해당하는 자본 지출액. 그 다음에 이제 수선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 그러니까 좀 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안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에서는 즉시, 그러니까 7번 난의 장기 자본적 지출액에서는 그 비록 자본적 지출액이긴 하지만 소액 수선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건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수선비 계정 과목에서는 따로 이 7번 난에 500만원을 입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역연수는 5년으로 쳐야 합니다. 내역연수는 이제 5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경비 구분은 14번의 경비 구분은 제조로 하고 업종도 제조로 해주시면 됩니다. 13번으로 제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그 반드시 그 송금 불산입된 이제 부인 누계액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있냐면은 이제 8번 난에 있죠. 8번 난에 정기만 부인 누계 정률만 상각 대상의 가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정액법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정액법은 송금불산입에 대한 부인 누계액은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률법인 경우에만 송금불산입에게 부인 누계로 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얼마냐면은 45만원 만큼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계상액 되어 있죠. 회사 계상액. 여기에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액 900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번 난에 900만원 만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 수정에 의해서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 모두 끝이 났어요. 고정자산 등록이 모두 끝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조정에서 이제 보시면은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의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조회를 합니다. 구분별 조회. 구분별 조회가 아니고 이제 그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 그래서 F12번에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돼요. 불러오기를 하면은 이제 자료가 이제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그 자산이 전부 다 불러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없죠. 그래서 그 정률법에 이제 부품 절단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품 절단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쭉 이제 있어요. 정기말 부인 누계 45만원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이제 잔존가액
이렇게 돼 있고, 적립법 같은 경우에는 취득금액 곱하기 5%만큼의 잔존가액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적률 자체가 0%면은 감가상각 자산 금액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잔존가액은 5%만큼 설정한 금액이 반영되고요. 그 다음 회사 계상액은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세법상 한도 금액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회사 계상액은 900만원 되어 있죠. 회사 계상액 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세법상 이제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세법상 한도 금액이. 자, 세법상 한도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여기에 있죠. 당기 시인 범위액 1237만 9,950원 이렇게 돼 있어요. 1237만 9,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차이 금액인 이제 마이너스 337만 9,950원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도 미달하죠. 한도 미달하기 때문에 이제 시인 부족액이 발생해요.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어요. 시인 부족액이지만 원칙적으로 세무조정이 없지만 현재 지금 부인 누계액이 존재하죠. 부인 누계액이 존재해요. 예외적 부인 누계액이 45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금 추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마이너스 337만 9,950원은 시인 부족액에 해당이 되지만 시인 부족에 해당이 돼서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이 없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부인 누계액이 존재하는 경우, 부인 누계액이 존재하는 경우죠. 부인 누계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인 부족액의 한도만큼 송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만원만큼 그 송금 불산입되어 있는 이 45만원만큼 이제 단기에 송금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45만원은 송금 산입이 가능한 거예요. 45만원만큼 송금 산입 가능하고 유보 감소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5만원만큼 이제 회계 처리를 하면, 회계 처리한다.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45만원만큼 세무조정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정등록이라고 있어요. 조정등록이라고 있어요. 조정등록. 여기 조정등록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정등록에 클릭을 하면은 이제 부품 절단기 전기 감가상각비가 되어 있죠. 부품 절단기, 이거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해주면 되는데, 부품 절단기 전기 감가상각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45만원이고요. 반드시 유보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유보 감소를 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는 이제 45만원의 이제 송금 추인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무조정까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